자, 우리가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 띄울 때 스타트 액티비티가 아니라 이제 스타트 액티비티 포 리절트라고 하는 걸 호출을 했고요. 그러면 자, 액티비티 다른 액티비티가 이제 뜨겠죠? 뉴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떴고, 그때 이제 리퀘스트 코드라고 하는 거를 같이 전달을 하게 되면 그게 결과값을 받을 때, 응답을 받을 때 다시 전달이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B라고 하는 또는 뉴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 띄울 때 1001번으로 줬으면 거기서 응답이 올 때도 1001번으로 구분이 돼서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뉴 액티비티 쪽에서 온 결과구나라고 하는, 응답이구나라고 하는 걸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본 거는 그 인텐트라고 하는 게 이쪽으로 전달되고 그다음에 다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시스템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라 그랬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전달받을 수 있으니까 엑스트라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자, 우리가 그 인텐트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액티비티를 띄울 때 여러분이 직접 만든 뉴 액티비티라고 하더라도 그 액티비티를 내가 직접 띄우는 게 아니라 그랬죠. 시스템으로 띄워주세요라고 보내고 시스템이 띄워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만든 화면이 아니라 앱, 기본 앱, 자, 단말에 있는 통화 앱이나 아니면 웹 브라우저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거를 시스템으로 보내기만 하면 시스템이 알아서 띄워줘요.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 앱에서 여러분이 HTTP라고 해서 웹사이트 주소만 입력을 해도 그리고 그걸 인텐트에 넣어서 보내도 웹 브라우저가 떴죠. 자, 그게 이제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액티비티를 관리하는데 웹 브라우저라고 하는 단말에 들어가 있는 기본 애플리케이션의 화면을 다 시스템이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사이트 주소만 입력을 해도 그대로 띄워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인텐트라고 하는 건 뭐냐? 간단하게 생각해서 지금까지 인텐트라고 하는 걸 계속 썼는데요. 자, 인텐트라고 하는 게 뭐냐? 간단하게 생각해서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이해할 수 있는 일종의 포맷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종의 객체다. 자, 그래서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이해할 수 있는 객체를 하나 정의를 해놓고 그거를 여러분이 만든 앱이던 다른 사람이 만든 앱이던 그런 데서 인텐트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보내면 그걸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 간에 주고받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준 거고요. 시스템이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는 인텐트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이걸 통해서 데이터도 주고받고 뭐든지 다 하게 되니까 인텐트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인텐트를 이용해서 하는 거. 자, 우리가 웹 브라우저를 자동으로 띄우듯이 또는 자, 전화 걸기 화면을 자동으로 띄우듯이 연락처 추가 기능을 자동으로 띄우듯이 우리가 PDF라고 하는 거. 자, PDF 문서가 있다라고 하면 PDF 뷰어가 단말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PDF 뷰어로 PDF 문서를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PDF 뷰어라고 하는 화면을 직접 구성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냥 단순히 PDF라고 하는 걸 띄워주세요 라고 인텐트 객체를 시스템으로 보내면 얘가 알아서 띄워주게 됩니다. 이거를 암시적 인텐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PDF라고 하는 뒤에 확장자를 보고 이 확장자를 웹이나 이런 쪽에서 마임 타입이라고 하죠. 그래서 PDF라고 하는 경우면 PDF 뷰어를 띄워주고 HTML이라고 하는 경우면 웹 브라우저를 띄워주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공되는 샘플 프로젝트에 보면 PDF 관련된 파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PDF 파일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코드를 잠깐 한번 보자. 자, 버튼을 클릭했을 때 오픈 PDF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자, 그때 인텐트 객체를 하나 만들죠. 자, 그래서 인텐트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자, 인텐트 객체. 근데 액션 뷰라고 하는 걸 넣고요. 자, set data and type이라고 넣고 application slash pdf라고 하는 이 마임 타입을 넣어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URI라고 해서 패스 정보를 넣어서 같이 전달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같이 전달을 해주는데 그러면 이 인텐트를 이용해서 스타트 액티비티를 하면 그게 그대로 PDF 뷰어가 뜨게 됩니다. 자, 이 코드는 한번 직접 입력을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웹 브라우저 띄우듯이 똑같이 PDF 앱도 띄울 수 있구나. 중요한 건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텐트라고 하는 거가 하는 역할인 거예요. 인텐트는 시스템으로 전달된다라고 하는 거 항상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 봤는데요.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뉴 액티비티를 만들어서 띄웠잖아요. 그러면 뉴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화면에 보이게 되는데 그때 메인 액티비티는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없어진 게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액티비티 스택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는 스택에 들어가 있고 화면에 보이지 않습니다. 뉴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뉴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 화면에서 없애면 다시 이전에 들어가 있던 메인 액티비티가 와서 턱 보이게 되는 거예요.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행 액티비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액티비티가 화면에 딱딱딱 뜨게 되면 이전에 있던 건 전부 다 스택으로 차례대로 들어가게 돼요. 스택이라고 하는 거는 마지막에 넣었던 걸 다시 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거를 없애버리면 가장 최근에 추가된 게 다시 나와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뉴 액티비티에다가 finish를 하면 그 의미가 뭐냐? 지금 실행되고 있는 나 자신을 없애달라. 나 자신을 없애면 어떻게 돼요? 이전에 있던 게 다시 스택에서 나와서 실행이 돼서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게 액티비티 스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렇게 동작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어떤 화면이 새로 띄워진다라고 하는 건 이전 화면 위에서 보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액티비티 스택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 플래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차근차근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플래그라고 하는 건 뭐냐? 액티비티가 똑같은 액티비티가 여러 개 쌓이게 되면 메모리가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액티비티가 기존에 떠 있는 게 있으면 그냥 그거 쓰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옵션 정보 같은 거를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싱글 탑이라고 하는 걸 하면 한 번 썼던, 한 번 띄워졌던, 메모리에 만들어졌던 액티비티가 있으면 그걸 그대로 쓰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고요. 자, 코드 상에서 보면 자, 이런 식으로 set flags라고 해서 intent 점 해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lear tab이라고 하면 쓸데없는 액티비티가 만들어져 있으면 그거를 전부 다 메모리에서 없애주세요 라고 하는 플래그예요. 자, 지금 그냥 설명만 들으면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브로드캐스트 수신자라고 하는 걸 할 때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자, 엑스트라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전달을 할 때, 엑스트라로 전달되는 게 스트링, 문자열이나 인티저, 정수나 이런 것만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객체 자체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자, 객체 자체를 전달할 때 우리가 파슬러블이라고 하는 걸로 보통 만들어서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안드로이드에서는 파슬러블로 전달을 하고요. 여러분이 그 표준 자바를 썼을 때 보면 시리얼라이저블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얼라이저블이라고 하는 걸로도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파슬러블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리얼라이저블이라고 하는 거 한번 만들어서 전달을 해보자. 자,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대로 다시 돌아와서 자, 여기다가 메인 액티비티에서 자, 스타트 액티비티 포 리절트로 해서 메인 액티비티, 뉴 액티비티를 띄워주는데 푸드 엑스트라라고 해서 네임 말고 여기다가 객체를 하나 전달을 해줄 겁니다. 자, 객체는 뭐예요? 자, 여기에 소스라고 하는데 가보면 메인 액티비티와 뉴 액티비티라고 하는 자바 소스가 있죠? 자, 이 패키지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자, new라고 하고 가보면 클래스라고 있어요. 자, 클래스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다가 name이라고 집어넣습니다. 자, name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자, 사람을 의미하는 person이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정의를 할 겁니다. 클래스로 정의할 거예요. person이라고 입력하고 finish 누릅니다. 자, person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string name. 자, 그 다음에 integer age라고 하는 두 가지 속성을 갖게 만들어 둡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속성이 있으면 속성을 바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set이나 get 메소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 커서를 밑으로 갖다 놓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source generate getters and setters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거 누른 다음에 이런 화면이 뜹니다. select all 하면 우리가 만들었던 age하고 name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그걸 선택하고 OK를 눌러요. 그러면 set과 get 메소드가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생성자를 하나 추가합니다. 자, public 자, person이라고 하는 자, 리턴 값이 없는 person 클래스와 동일한 이름을 넣으면 얘가 생성자가 되는데 여기에 string name 자, integer age라고 해서 두 개의 파라미터를 받고 이거를 this.name은 name 자, this.age는 age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생성자가 추가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객체,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객체를 정의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 과정도 잘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제 person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메인 액티비티로 돌아와서
자, 우리가 여기 인텐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인텐트를 만들었는데요. 인텐트 만들기 전에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요? 자, person 이라고 해서 자, person, small p 자, 소문자 p로 시작하는 person을 만들고요. new 자, person이라고 해서 자, 여기다가 뭐라고 할까요? 마이크라고 하고 20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자. 자, 연예인 이름이 더 낫겠죠? 자, 소녀시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객체가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이 객체를 여기다가 한번 넣어 볼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여기다가 인텐트에다가 넣는데요. 인텐트 점, 자, put extra라고 해서 여기다가 하나 넣어 볼 겁니다. 자, person 01이라고 person이라고 한번 넣어 볼까요? 자, person이라고 하는 속성 이름으로 person 객체를 한번 집어넣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자, put extra라고 해서 집어 넣을 수 있게 이렇게 해볼 건데요. 자, person이라고 하는 객체를 자, 불리언이라고 하는 걸로 예, 이렇게 잡았네요. 그죠? 자, 그러면 뭔가 이 객체를 그냥 put extra 넣을 수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person.java를 다시 가서 자, 클래스에다가 implements 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때 implements라고 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serializable 이라고 한번 넣어보죠. 빨간 줄 나왔네요.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키 누릅니다. 자, serializ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고요. 자, 여기 노란색으로 밑줄가 있죠. 자, 마우스 커서 갖다 대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add generated serial version id라고 하는 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면 뭔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뭐 숫자 같은 게 쭉 입력이 되죠.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하고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합니다. 다시 메인 액티비티로 돌아오면 에러가 없어졌어요. 자, 어떤 객체가 있는데 데이터를 담고 있는 어떤 자바 객체가 있는 자바 객체가 시리얼라이저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구현하는 걸로 구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죠? 뭐 한 게 없어요. 그냥 임플리먼트 시리얼라이저블 하고 얘의 시리얼 버전 UID라고 하는 거 뭔지 모르더라도 고유한 일종의 ID 같은 겁니다. 이거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면 그러면 얘가 put extra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new activity 쪽에서 이걸 받을 수 있나? 한번 보죠. new activity에서 new activity가 on create 될 때 intent가 전달이 되는데 그때 intent라고 하는 거를 전달을 받았고 그때 getString extra로 name을 뽑았죠. 여기다가 이번에는 intent 점 해서 get 해서 보면 serializable extra라고 하는 게 있어요. string 타입이 아니라 serializable 타입으로 받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person이라고 하는 속성 이름을 넣어주면 그러면 여기에 serializable 이라고 하는 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person이라고 하는 객체를 한번 받겠다. 근데 serializable 이라고 하는 걸로 받으면 우리가 정확히 그 데이터를 뽑아내기 힘드니까 자, person으로 타입을 주고 여기에 person으로 캐스팅을 합니다. 왜냐하면 person 객체가 실제로 안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캐스팅을 해도 에러가 나지 않겠죠. 자, 그럼 on create 호출된 다음에다가 name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뭘 집어넣냐? person. name을 집어넣습니다. person이라는 객체의 name 속성을 찾겠다는 거죠. person이라는 객체의 name 속성 뭘로 들어가 있어요? 소녀시대로 우리가 넣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수정을 했으니까 myActivity라고 하는 앱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했고요. 메인 액티비티, 처음 보이는 액티비티, 메인 액티비티가 떴고 시작 버튼 클릭을 했습니다. 자, 잘 보죠. 자, 뉴 액티비티라고 새로운 액티비티가 뜨면서 온 크리에이트 호출됨 소녀시대라고 잠깐 떴다가 사라졌죠. 소녀시대 어디에 있던 거예요? 자, person이라고 하는 객체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자들입니다. 그죠? 그거를 person 객체 자체를 extra로 넣어서 부가 데이터로 넣어서 전달을 한 거예요. 뉴 액티비티에서 person 객체를 전달을 받은 다음에 name 속성을 뽑아본 겁니다. 우리가 extra 부가 데이터로 넣을 수 있는 게 문자열, 정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객체를 넣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게 serializable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로 정의해서 만들어서 넣을 수 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기존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넣는 어떤 클래스를 정의하고 그걸 가지고 썼다면 그걸 안드로이드에서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시리얼라이저블이라고 하는 거 말고 안드로이드에서는 파슬러블이라고 하는 거를 주로 많이 정의해서 씁니다. 그래서
파스러블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방법이 정의가 돼 있어요. 자,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러블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전달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러블을 전달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샘플 프로젝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파스러블을 정의하려면 클래스를 뭐 코드를 여러 가지를 넣어야 되니까 그것보다 훨씬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이제 시리얼라이저블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뭐 시리얼라이저블보다는 훨씬 파스러블이 효율적일 수 있고 안드로이드 내부에서는 대부분 다 파스러블을 가지고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지금까지 잘 했던 내용을 잘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